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꽤 새로운 용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게 그냥 바이브 코딩 아니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챗GPT나 제미나이에 프롬프트를 넣고 나온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거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면 노커로스트를 가리키고 있을 뿐이죠. 그것과 제가 매일 회사에서 하는 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AI 코딩에 열정적인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가 동의어처럼 쓰이는 것은 문제입니다. AI 코딩과 바이브 코딩을 동일시하는 것은 업계 전체에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코딩을 하는 모든 사람이 바이브 코딩과 한데 묶이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새로운 실천을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에 대한 2가지 좋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드레이 카파시가 이에 대해 트윗했는데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바이브 코딩이 아니라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는데 정말로 이것은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워크플로우와 실천에는 엄청난 사고와 설계, 시스템 설계, 그리고 정말 많은 작업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좋은 사례는 최근 오픈AI에 합류한 피터 슈타인버거입니다. 프래그매틱 엔지니어에서 게르게이와의 팟캐스트를 봤는데 그도 자신의 작업을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바이브 코딩이 이제 거의 비하 표현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이제 거의 비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일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합니다. 약간의 별표를 달아서요. 바이브 코딩은 새벽 3시에 시작되죠. 솔직히 너무 공감됐는데 저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늦은 밤에 더 이상 모범 사례나 핵심 원칙들을 따르지 않게 되는 순간이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 대해 또 흥미로운 점은 저도 이 핵심 요소들을 매일 AI 모델과 작업하면서 스스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퍼스 4.5가 출시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이 나왔을 때 제 작업 방식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델이 너무 뛰어나졌고 모델 주변의 도구들이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에이전틱 코딩 앱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구들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인 주제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입니다. 좋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바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제 이전 클로드 코드 영상들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컨텍스트가 왕입니다. 컨텍스트는 신선하고 압축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 모든 핵심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컨텍스트가 아마 가장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모든 걸 다 넣으면 되지 않냐고 하실 겁니다. 요즘 컨텍스트 윈도우가 이렇게 큰데 그게 중요한가요? 제 생각에는 큰 컨텍스트 윈도우가 있더라도 그걸 전부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통계적 출력이기 때문입니다. 입력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출력이 생성될 통계적 확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서는 모델이 더 잘 작동하도록 정확히 적절한 양의 컨텍스트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클로드 코드의 내부 작동 방식을 보면 슬래시 커맨드, 서브 에이전트, 스킬, MCP 등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도구이며 훌륭한 에이전틱 루프와 이를 지원하는 모델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정말 중요하고 모델에 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다음으로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조직화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도메인 지식과 코드, 프로젝트에 대한 컨텍스트를 어떻게 정리해야 AI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컨드 브레인 개념입니다. 세컨드 브레인을 간단히 말하면 코드 자체가 아니라 코드 주변의 도메인에 대한 컨텍스트를 어떻게 저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제품 정보라든가 제품 스펙, 설정 결정,
도메인 규칙 등 엔지니어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을 AI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곳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로드 코드에서는 로컬 버전의 클로드를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코드베이스에 직접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확실한 방법은 코드베이스에 직접 커밋하는 것입니다. 최근 오픈AI가 이 실험을 진행하고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글에서 이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AI가 컨텍스트를 가질 수 있도록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코드베이스에 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닌 AI를 위해 코드베이스를 최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발견한 정말 흥미로운 인사이트이자 규칙은 도메인 지식이 코드베이스에 없으면 에이전트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정말 흥미로웠는데 코드베이스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회의에서의 결정사항, 비즈니스 규칙, 새로운 아키텍처 선택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에이전트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도메인 지식을 마크다운 파일이나 문서로 정리하고 에이전트가 필요한 모든 것을 RAG 시스템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코드베이스에 직접 넣어서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로컬 워크플로우에서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스마트한 방법들이 있는데 세컨드 브레인 개념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마크다운 파일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마크다운 파일을 가리키는 적절한 인덱싱 같은 것들, 이 세컨드 브레인 개념 자체가 하나의 큰 엔지니어링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RAG 시스템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위에 또 다른 레이어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에이전틱 검증입니다. 방금 컨텍스트가 왕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에이전틱 검증은 어떤 종류의 컨텍스트가 좋은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에이전트가 스스로 검증하는 방법은 에이전트의 출력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클로드 코드의 창시자 보리스 첸이 1월에 자신의 워크플로우에 대해 게시할 때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자신의 작업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주면 예를 들어 백엔드 작업의 경우 통합 테스트나 유닛 테스트, 프론트엔드의 경우 크롬 브라우저를 탐색하고 스크린샷을 찍어서 스스로 검증하는 것이죠. 모바일의 경우에는 애드비를 사용해서 인터랙션을 시뮬레이션할 수도 있습니다. 검증 방법이 무엇이든 이 부분에서 많은 창의적인 엔지니어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리스는 이 검증이 형편없는 출력을 받는 것과 실제로 작동하고 검증된 결과를 받는 것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에이전틱 검증 루프에서 많은 흥미로운 창의적 엔지니어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증은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UI 검증의 경우 이 인터랙션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에이전트 디코딩과 연결된 좋은 비디오 모델이 없는데 그걸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크린샷은 괜찮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모바일용 애드비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앱을 탐색하는 도메인 특화 언어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로깅이라는 또 다른 레이어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지금 스스로 검증하기 위해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그 글에서 오픈AI는 검증 루프 중에 많은 파일을 로깅하기 위해 나그QL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전트가 로그를 확인하고 테스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가 실제로 올바른지도 검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코드베이스와 에이전틱 루프에 대해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들입니다. AI가 검증 루프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시각적 피드백 루프가 충분한가? 아니면 에이전트가 스스로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아직 생각하지 못한 다른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에이전틱 검증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에이전틱 도구이며 이것은 에이전틱 검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피터 슈타인버거가 이 주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것을 마찰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이전트를 막는 것은 무엇인가? 에이전틱 루프에서 에이전트가 어려워하는 마찰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발전하는 것을 봤잖아요. 챗GPT와 제미나이에는 에이전틱 검색이 있는데
이것이 에이전틱 도구의 좋은 사례입니다. 딥리서치, 멀티모달, 태스크 시스템 등 챗GPT와 제미나이가 채팅 인터페이스에 추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에이전틱 도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를 보면 이것의 정말 좋은 사례인데 많은 스킬들이 실제로는 클레이 도구를 가리킵니다. 피터는 에이전트가 뭔가를 못할 때마다 먼저 클라이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이런 에이전틱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클레이 도구들을 미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전에 에이전트가 할 수 없었던 작업들을 처리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워크플로우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서 에이전트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에이전틱 실행에서 인간이 더 이상 병목이 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에이전트를 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지금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클라이 도구를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그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특정 스킬을 찾거나 만들어야 할지 생각해보세요. 무엇이든 에이전트에서 그 마찰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에 코딩하다가 수동으로 뭔가를 바꿔야 하거나 API가 없어서 직접 웹사이트에 가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요.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도구를 만들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다시는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도록요. 네 번째 핵심 요소는 에이전틱 코드베이스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여러분의 코드베이스가 AI 에이전트에 최적화되어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기존 프로젝트는 에이전트에 전혀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코드베이스를 생각해보세요. 데드 코드나 잘못된 패턴이 얼마나 있나요? 경쟁하는 프레임워크가 코드베이스에 얼마나 있나요? 어쩌면 끝내지 못한 마이그레이션이 중간에 멈춰서 같은 작업을 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드베이스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이 바로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코드베이스를 정리하고 더 나은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나쁜 컨텍스트가 에이전틱 루프에 들어갈 때마다 에이전트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 에이전트가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것을 하는 걸까 궁금해하게 되죠. 앞서 말했듯이 에이전트는 본질적으로 확률적이잖아요. 그래서 코드에 이상한 경쟁 패턴이 있으면 제거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데드 코드와 잘못된 패턴은 하나의 문제이지만 오픈AI의 글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파일 구조를 항상 일관되게 최적화해서 AI가 항상 일관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이전트 전용 로깅도 추가해서 에이전트가 로그를 읽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에이전트를 위한 문서도 만들어서 도메인 지식을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본질적으로 골든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레포에 직접 인코딩합니다. 규칙에 대해 매우 강한 의견을 가지고 미래의 인간이 아닌 미래의 에이전트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좋은 원칙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더라이가 정말 중요할까요? 솔라이드가 중요할까요? 코드에 주석을 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좋다고 정의해온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변할 것이고 아직 많은 부분이 파악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에이전틱 코드베이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이상 다음 엔지니어를 위해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에이전트가 실행할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요소는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나타나며 복합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에브리의 공동 창립자 댄 시퍼가 이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 용어를 만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정말 강력한 개념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에이전틱 검증, 에이전틱 도구, 에이전틱 코드베이스 최적화, 이 모든 것을 실행하고 에이전트가 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코드베이스에 넣고 이 작업을 하는 모든 엔지니어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개념에 동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적으로 쌓이는 새로운 행동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스킬로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거나 좋은 API나 도구가 없어서 새로운 MCP를 개발할 때마다 그것들을 추가하고 작업 중인 코드베이스에 넣을 때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쌓이고 그것이 바로 복합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포인트로 언급한 이유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정말 내재화하고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업무에서 가장 많이 본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로컬에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각자 약간씩 다르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클로드 코드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매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지만 미래에는 팀들이 오픈AI 팀처럼 모두 이 개념에 동의하고 작업과 지식과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복합적으로 쌓아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이전트가 스스로 검증하고 계속 진행하며 본질적으로 코드가 스스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복합 엔지니어링이라는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팀에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5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저도 모든 것을 알아낸 것은 아닙니다. 매주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여전히 실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에이전트를 위한 커스텀 도구나 커스텀 검증을 만들고 있는데 잘 안 되고 몇 시간씩 빙빙 돌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직접 코드를 짰어야 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본능적인 반응을 피하도록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코드 작성을 정말 좋아하고 코딩의 상실을 애도하는 글을 쓴 적도 있지만 이것이 미래이고 진심으로 엔지니어링이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바이브 코딩이나 수동 코딩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매달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프지만 저는 수동 코딩의 시대는 끝났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워크플로우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제 뉴스레터 포시2 프라드에도 가입해주세요. 주일 이외 글을 쓰는데 여기에 없는 콘텐츠도 있고 AI 코딩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영상들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클로드 코드 영상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